누구랑 그렇게 자주 연락해? 남편의 그 질문에 난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었어요. 내 마음은 이미 남편이 아닌 그분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남편이 69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67세였지만 아직도 그저 남편 뒷바라지나 하는 평범한 아내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도 뜨거운 열정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잠든 감정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깨어날 수 있는지를요. 훗날 그분과 함께 산속 깊은 곳에서 나눈 그 특별했던 순간들과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던 달콤한 고백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집니다. 67세에 처음으로 진정한 여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그 황홀함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도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것 같아요.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였으니까요.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의 일상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7시에 남편을 깨우고 7시 30분에 아침상을 차려내고 8시에 남편을 배웅하고 그 다음엔 빨래와 청소, 장보기, 점심 준비로 이어지는 하루였어요. 저녁이 되면 또 다시 남편을 맞이하고 저녁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하루하루가 어제와 똑같고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투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제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는 그저 집안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다고 해서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지요. 남편과의 대화라고 해봐야 오늘 날씨가 좋네, 저녁은 뭐 먹지, 김치가 떨어져 간다 같은 것들 뿐이었고 그마저도 대화라기보다는 정보 전달에 가까웠습니다. 밤이면 남편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었고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하거나 다음날 입을 옷을 준비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웃음소리를 내면 저는 고개를 들어 텔레비전 화면을 확인했지만 남편은 제가 웃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었고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어요. 그런데 2년 전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시댁 형님의 도움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남편이 다시 활력을 찾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거든요. 하지만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남편에게서 묘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평소 집에서는 10년 넘게 입은 낡은 추리닝 바람으로 하루 종일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급기야는 인터넷으로 남성용 스킨케어 제품들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남자들도 관리해야 하는 시대래. 그렇게 말하며 남편이 주문한 건 토너, 에센스, 크림까지 포함된 세트였습니다. 저조차 그렇게 비싼 화장품은 써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화장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40해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로션 한 번 제대로 바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든 건지. 하지만 웃음은 곧 의문으로 바뀌었어요. 69세에 무슨 관리? 그것도 누구를 위한 관리인가요? 분명히 저를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낡은 추리닝 차림으로 무심하게 지내면서
외출할 때만 그토록 정성스럽게 얼굴에 크림을 바르고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나타난 변화는 옷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어느 날 택배 박스가 연달아 배달되더니 남편이 하나씩 열어보며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들여다본 상자 안에는 한 벌에 수십만 원은 좋기 하는 브랜드 셔츠들이 들어있었어요. 이탈리아제 바지, 독일제 구두, 심지어는 스위스제 시계까지. 평생 가격표만 봐도 비겁하며 미쳤나, 이런 돈 아까운 걸 왜 사냐고 하던 남편이었는데 말이에요. 사업할 때는 옷도 좀 갖춰 입어야 해. 첫인상이 중요하거든.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사업상 미팅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거의 매일 그런 고급 옷들로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옷을 벗자마자 바로 세탁 바구니에 넣어버렸어요. 하루만 입고 빨래를 맡기는 거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흘은 입고도 빨지 않던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결정타는 향수였어요. 40해 가까이 함께 살면서 향수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온몸에서 진한 향을 풍기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쓰기 시작한 화장품 냄새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 향은 화장품 향이 아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어디서 맡아본 듯한 그런 향수 냄새였어요. 아침에 나가면서 화장실에서 뿌리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칙칙칙, 열어버녀. 저녁에 들어와서도 그 향이 진하게 남아 있었어요. 심지어 남편이 잠든 후에도 베개에서 그 향이 났습니다. 한 번, 두 번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흠뻑 적시다시피 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참다 못해 물어봤습니다. 당신, 향수를 이렇게 진하게 뿌려야 해요? 남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요즘 남자들도 에티켓이야. 냄새 안 나게 하는 것도 예의거든. 에티켓? 예의. 누구에 대한 예의일까요? 집에 있는 아내에게는 40년 넘게 그런 예의를 지킨 적이 없으면서 말이에요. 호기심이 생겨서 남편이 쓰는 향수가 뭔지 확인해 봤어요. 샤넬, 아르마니, 불가리. 모두 한 병에 10만 원이 넘는 고급 향수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서너 개를 번갈아 가며 쓰고 있었어요. 날에 따라 다른 향을 선택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상황에 맞는 향을 골라 쓰는 것처럼요. 그때부터 남편의 향수 냄새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뿌리는 향과 저녁에 들어와서 풍기는 향이 다를 때가 있었거든요. 오후에 다시 뿌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향이 섞인 건가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것은 핸드폰이었습니다. 평소 집에 오면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놓던 남편이 언제부턴가 화장실 갈 때도, 잠들 때도, 심지어 샤워할 때도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울려댔습니다. 진동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남편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아이 같은 표정으로 재빨리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미소를 짓곤 했어요. 저에게는 몇 년째 보여주지 않던 그런 밝은 미소를요. 전화를 받을 때의 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평소 제게 하던 그 무뚝뚝하고 건성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정말 그래요. 언제든지 좋습니다. 같은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들이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저에게는 그래, 알았어, 만 내뱉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더욱 이상한 건 통화 시간이었어요. 사업 관련 전화치고는 너무 길었습니다.
한 번에 30분, 때로는 1시간씩요. 그 시간 동안 남편의 얼굴에는 제가 몇 년째 보지 못했던 생기가 돌았어요. 마치 20대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은 표정으로 전화기 너머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 내용이 흘러 들리기도 했어요. 아, 정말 예쁘시네요. 그런 옷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죠. 같은 말들이요. 사업 전화에서 나올 법한 대화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집니다. 남편이 웃으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궁금했고 핸드폰을 보며 무언가를 타이핑할 때면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알고 싶었어요. 어깨 너머로 슬쩍 보려고 해도 남편은 재빨리 화면을 가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계심이 없었는데요. 누구랑 그렇게 자주 연락해? 가끔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어요. 사업하다 보니까 연락할 일이 많아. 매일 이렇게 전화가 와?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고객 관리를 잘해야 해. 그럴듯한 대답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캐묻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정말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베란다로, 화장실로, 심지어 산책을 나간다며 집 밖으로까지요. 집안에서는 받기 곤란한 전화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누구의 전화일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일 줄 몰랐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일었어요. 저를 이렇게 의심 속에서 괴롭게 만드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정말 우연한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이 울렸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였으면 그냥 두었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화면을 보고 말았어요.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젯밤 호텔에서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는 더 오래 있고 싶어요. 보고 싶다는 말 하고 싶지만 참을게요. 사랑해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것도 사랑한다는 말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언제부터?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며칠 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중요한 거래처와의 모임이 있다며 유난히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나간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새 셔츠에 새 넥타이, 새 구두, 그리고 평소보다 더 진한 향수까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저도 집을 나섰어요. 정말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처럼 그 호텔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나온 길이었는데 괜히 그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무언가에 이끌리듯이요. 그리고 봤습니다. 남편이 한 여자와 함께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으려. 키가 크고 몸매가 좋은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진한 화장에 비싼 옷,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까지요. 그런 여자와 제 남편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저에게는 몇 년째 보여주지 않던 그 밝은 표정, 설레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치 20대 청년처럼 경쾌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절대 볼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나 배신감보다는 해방감이었어요. 이제 나도 자유로워졌구나. 그것이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후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어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배신당한 아내가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해방감이라니요. 하지만 정말 그랬어요. 마치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에 대한 사랑은 식어버렸다는 것을요. 단지 아내라는 역할, 부부라는 형식 때문에 함께 살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배신감보다는 해방감이 먼저 든 것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에게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할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일을 했어요. 그동안 몰래 모아둔 적금을 깼습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도 저는 계속 절약하며 살았거든요. 나중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나중이 언제인가요? 지금이 나중 아닌가요?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저라고 왜 못하겠어요? 다음날 백화점에 갔습니다. 평생 써보지 못했던 고급 화장품 세트를 샀어요. 200만 원짜리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카드를 내밀었어요. 새 옷도 샀습니다. 몸매가 살아나는 원피스들로요. 속옷도 새로 장만했어요. 레이스가 달린 예쁜 것들로요. 왜 그런 걸 샀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67세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것도 생겼어요. 집에 와서 새로 산 옷들을 입어보고 화장도 새로 해봤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 보였습니다. 더 살아있어 보였고 더 당당해 보였어요. 뭔가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나는 느낌이랄까요? 남편이 들어와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도 관리한다며? 나도 관리하는 거야. 남편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도 똑같이 하고 있는 일인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 무렵 친구 순정이가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밝아졌다며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악회를 제안했어요. 정인아, 산악회 어때? 우리 언니가 다니는 장미 산악회라는 곳인데 정말 좋다고 하던데. 산악회.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경험이요. 지금 제게 딱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날 밤 장미산악회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사진들이 정말 활기찼어요. 다들 밝게 웃고 있고 남녀가 함께 어울리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뭔가 다른 세계 같아 보였어요.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세계요. 특히 등산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산 정상에서 함께 환호하는 모습들을 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순수한 기쁨을 느껴봤을까요? 회원 가입 버튼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가입해도 될까요?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클릭했습니다. 닉네임을 정할 때 장미라고 했어요. 이제야 피어나는 늦은 꽃 같은 느낌으로요. 가입을 완료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요.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 저는 예전과 달랐어요. 의심하거나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워서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여보, 나 산악회 가입했어. 남편이 조금 놀란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은 없었어요. 자기 일은 뭐든지 괜찮다고 하면서 제 일만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다시 봤어요. 거기에는 새로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67세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여자요. 아직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여자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변화가 제 변화의 촉매가 된 셈이었어요. 그의 배신이 역설적으로 저를 자유롭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는 남편의 아내로만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부터는 김정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물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투명인간으로 살지는 않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67세의 저에게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렇게 모든 것은 남편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절망도 아닌 묘한 기대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의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는 누구였을까요?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시어머니의 며느리. 그런 역할들 속에서 정작 김정인이라는 한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제가 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걸까요? 남편의 핸드폰에서 본 그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랑해요 라는 네 글자요.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해봤을까요? 결혼 초기에도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있었나요? 생각해보니 우리의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보다는 조건에 의한 것이었어요.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고, 저는 집안일을 잘하는 순종적인 여자였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을 뿐,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지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나누고 있는 감정은 분명 다른 것 같았어요. 그 밝은 표정, 설레는 듯한 목소리,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 그 속에는 제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진짜 사랑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질투가 났을까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러웠습니다. 70세 가까운 나이에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요. 저도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만나기 위해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메시지 하나에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욕실 거울 앞에 선 저는 오랫동안 제 모습을 들여다봤어요. 67세의 김정인이요.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도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늙어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눈동자는 여전히 맑았고 입술은 아직도 부드러웠습니다. 몸매도 나름 관리하며 살아온 덕분에 나쁘지 않았어요. 나도 아직 여자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성성이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그저 아줌마로만 살았던 걸까요? 언제부터 거울을 보며 예쁘다, 매력적이다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걸까요? 장미산악회 첫 산행을 일주일 앞두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회색빛 일상에 갇혀 살았는지를요.
거울 앞에서 새로 산 등산복을 입어보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어요. 몸에 딱 맞는 핑크색 바람막이가 제 어깨선을 부드럽게 감싸면서 오래전 잊고 있던 여성스러움을 되살리고 있었고, 검은색 레깅스는 그나마 남아있는 다리 라인을 은근히 드러내 보이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옷을 입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손끝으로 옷감을 만져보니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백화점에서 이 옷을 집어들 때만 해도 나이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입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기가 돌아 보였고 뭔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그렇게 꾸미냐고, 산악회에 무슨 핑크색 옷을 입고 가냐고, 나이를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또 나이 타령이었습니다. 나이를 생각해서요? 당신은 향수 뿌리고 헬스장 다니면서 관리한다고 해놓고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남편의 말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남편에 대한 감정이 변하고 있었나 봅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말에 상처받아서 옷을 갈아입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게다가 남편도 자기 나름대로 바쁘지 않나요? 그 50대 여자와 만나느라 말이에요. 남편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마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그냥 번호만 떠 있더군요. 예전 같으면 특정한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을 텐데 이제는 아예 연락처에서 삭제했나 보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 변화만 봐도 누구인지 뻔했어요. 얼굴이 순간적으로 밝아지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남편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서둘러 거실로 나가더군요.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뭔가 애교 섞인 톤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몇 년째 보여주지 않던 그런 다정함을 전화 넘어 상대방에게는 아낌없이 쏟아내고 있었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들어올 때는 표정이 완전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질투심에 미쳐버렸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서로 눈치 볼 필요 없이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더욱이 저에게도 새로운 만남을 향한 설렘이 있지 않았나요? 다음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하더군요. 새 셔츠에 비싼 향수까지 뿌리면서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중학생 같았어요. 중요한 미팅이라더니 왜 이렇게 신경 써서 차려입을까요? 도대체 누굴 만나려고 그런 정성을 쏟는 건지 뻔하면서도 이제는 그런 모습이 밉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나간 후에야 저도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미산악회 첫 산행 날이니까 말이에요. 새로 산 등산복에 화장도 연하게 하고 향수도 살짝 뿌렸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얼굴이 보이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경험, 그리고 혹시 모를 특별한 인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남편의 불륜이 저에게는 오히려 해방감을 준 건지도 모르겠어요. 죄책감 없이 새로운 세상을 탐험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렇지만 정작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는 저 자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집합 장소인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명이 와 있었어요. 생각보다 분위기가 밝고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다들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거예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저처럼 60대 후반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남녀의 비율도 비슷했는데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친구들 같아 보였어요. 혹시 제가 너무 늙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할 때 한 여성분이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영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처음 오는 거냐고, 닉네임이 예쁘다고, 산악회 이름과 같다고 하더군요. 걱정 말라고, 다들 좋은 분들이라 금세 친해질 거라고 따뜻하게 말해 주었어요. 그 진심 어린 환영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색함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한 남성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순간이 선명하게 기억나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정말 멋있는 분이었어요. 65세 정도 되어 보였지만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정장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등산복 차림이 그분을 더욱 품격 있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분의 눈빛이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깊이가 있어 보였고 뭔가 슬픈 듯하면서도 다정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인생의 깊은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다가오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만으로도 제 마음속 긴장감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몇 년째 보지 못한 그런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분이 손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성진입니다. 환영해요. 그 손을 잡는 순간 정말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분의 손이 정말 따뜻했거든요. 거칠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은 딱 좋은 감촉이었습니다. 순간 전기 같은 게 흐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을까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나요? 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장미예요. 잘 부탁드려요. 그러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장미는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첫 산행이니까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시는 목소리가 참 다정했어요. 그리고 눈빛도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로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는데 이분은 달랐어요. 마치 제가 정말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분도 뭔가 슬픈 분위기가 있더군요.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 깊숙한 곳에는 외로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왠지 더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성진 씨는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산악회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주로 어떤 산에 가는지, 회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분과 얘기하고 있으면 제가 정말 매력적인 여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거든요. 성진 씨가 제 말에 진짜로 관심을 보였고, 제가 농담을 하면 진심으로 웃어주었고, 제가 걱정스러워하면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대접을 받아봤을까요? 남편은 몇 년째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처음 등산하냐고 물으시길래 완전 초보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잘 도와드릴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혼자 사냐고 물어보길래 남편이랑 산다고 했더니 남편분이 뭐라고 안 하시냐고, 좋은 분이신가 보다고 하시는 거예요. 쓴웃음이 나왔어요. 좋은 분이요?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50대 여자와 만나고 있을 텐데 뭐가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그런 속내를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대신 저도 성진 씨는 혼자 사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잠깐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5년 전에 아내를 잃으셨다고 하더군요.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5년 동안 혼자 사셨다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밝게 사시는 게 대단해 보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다고, 그래서 이런 모임도 나오게 된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분의 목소리에 약간의 쓸쓸함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왠지 더 안쓰럽게 보였고, 동시에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동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혼자가 된 기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성진 씨의 외로움이 더욱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산에 도착해서 등산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힘들더군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30분도 안 되어서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다리도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운동이라도 좀 할 걸 그랬나요? 하지만 처음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성진 씨가 뒤에서 괜찮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좀 힘들다고 했더니 천천히 가라고, 산은 도망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 배낭을 들어주려고 하더군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배려받아 봤을까요? 남편은 제가 힘들어해도 운동 부족이라고만 했는데 이분은 달랐어요. 진짜로 제가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관심이구나. 남편이 잃어버린 그것 말이에요. 중간에 휴식할 때 성진 씨가 물병을 건네주었어요. 그분의 손이 제 손과 스쳤을 때 순간 이상한 떨림이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묘한 설렘이었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는데 그게 등산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미 이 사람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뭔가 달랐어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착각하는 건가요? 67세 된 여자를 그런 눈으로 볼 리는 없을 텐데. 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었어요. 서로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느껴지는 그 묘한 떨림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성진 씨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마치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느냐고.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거의 40년 됐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성진 씨가 부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 정말 부러워할 일인지 의문스러웠어요. 요즘은 서로 관심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부럽지 않으시냐고.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요즘은 서로가 투명인간 같다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고요. 그런 말들이 주르르 흘러나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요. 성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외롭겠다고. 그 한마디에 뭔가 가슴 깊은 곳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외롭다고 대답했더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웠을까요? 언제부터 남편과의 대화가 일기예보나 저녁 메뉴에 대한 것뿐이었을까요? 그러자 성진 씨가 말했어요. 자신도 5년 동안 정말 외로웠다고. 하지만 저를 만나고 나서는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이라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런 기분을 들게 해드렸다고요? 67세 된 아줌마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오래도록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성진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그 말을 하고 나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으니까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그 떨리는 기분은 가시지 않았어요. 성진 씨가 계속 제 옆에 있어 주었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었고, 정상에서 기념사진을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자상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봤을까요? 성진 씨가 말했어요. 정말 잘하셨다고, 처음인데도 끝까지 올라오시다니 대단하다고요. 저는 성진 씨가 도와주셔서 가능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다음에 또 같이 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하산길에서 성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자신이 이상한 건 아니냐고. 뭐가 이상한지 물으니까 저에게 자꾸 끌린다고 했습니다. 끌린다고요? 저한테요? 저도 비슷한 기분이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분과 있으면 제가 다시 여자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과 떨림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성진 씨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다고. 저도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산행을 기대하고 있겠다고 하더군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없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뺨이 발그레하고 눈빛이 살아있고 뭔가 행복해 보이는 여자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설레는 여자의 모습이구나.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고 나서 문득 깨달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남편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걸요. 성진 씨와 함께 있으면서는 남편의 불륜 따위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충만한 하루였다는 뜻이겠지요. 남편이 들어온 건 밤 10시였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마 그 50대 여자와 좋은 시간을 보냈나 보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저도 좋은 하루를 보냈으니까요. 남편이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고, 저는 산악회 첫 산행 갔다 왔다고 대답했어요. 재밌었냐고 묻기에 정말 재밌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재밌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재미의 대부분은 성진 씨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보니 장미산악회 단체 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 산행 사진들과 함께 다음 산행 일정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성진 씨가 보낸 개인 메시지였어요. 장미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푹 쉬시고 다음 산행 때 또 만나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가슴이 뛰었어요. 답장을 보내고 싶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보이면 이상할까요? 하지만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결국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웠어요. 다음에도 잘 부탁드려요. 보내고 나서도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또 메시지가 올까 봐서요. 하지만 더 이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다음 산행에서 또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 온통 성진 씨 생각뿐이었어요. 그분의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까지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설렘을 느꼈을까요? 아마 남편과 처음 사귈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상했어요.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는 게요.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어요. 이제 저도 자유롭게 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67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날 밤 꿈에서 성진 씨가 나왔어요. 우리가 산꼭대기에서 함께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도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여운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어제와 또 달라 보였어요. 뭔가 더 생생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사랑의 힘이 이런 건가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구나 싶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성진 씨라는 사람을 통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여자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각성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직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예전의 저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뜨겁고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저를 이끌어갈지를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대담하고 열정적인 여자가 될 수 있는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성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다음 산행 일정이 나왔는데 참여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참여한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산행이라고 하더군요. 1박 2일로 설악산을 간다는 것이었어요. 1박 2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성진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들었어요. 하룻밤을 함께 보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지만 그런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너무 쉽게 허락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왜 하루 종일도 모자라서 밤까지 자고 와야 해?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좋겠다고 했어요. 자기도 마침 주말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서요. 그 50대 여자와의 약속이겠지요. 이제는 서로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태연하게 넘어가는 사이가 되었나 보더군요. 사실 그게 더 편했어요. 서로 눈치 볼 필요 없이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해져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그렇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온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저도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리고 제 길 끝에는 성진 씨가 있었습니다. 설악산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설렘과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제가 너무 나이 많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사랑할 나이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진 씨가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분에게는 제가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로 보이는 것 같으니까요. 67세라는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이 정말 기대된다고. 그리고 좋은 꿈 꾸시라고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자신도 정말 기대되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가장 행복하다고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구나.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그 설렘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만났구나. 성진 씨를 만나면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여자가 깨어났고
그 여자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모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67세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성진 씨라는 사람이 제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도 고마웠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거구나. 첫 번째 만남에서 느꼈던 그 떨림과 설렘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저 자신도 궁금했습니다. 첫 산행에서 성진 씨를 만난 지 보름이 흘렀습니다. 그 보름이라는 시간이 제게는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그분이었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메시지가 왔을까 하고 가슴 졸이는 10대 소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이야. 산악회 단체 톡방에서 오가는 대화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성진 씨의 메시지만을 찾아 헤매는 제 모습이 한심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남편이 50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저도 자유롭게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속이 시원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마치 처녀가 첫 데이트를 준비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떤 옷을 가져갈까? 어떤 화장품을 챙겨야 할까요? 심지어 속옷까지 새로 사서 준비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준비인지는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혹시 모를 특별한 순간을 위한 것임을요. 설악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성진 씨는 제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다른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그분의 시선이 자꾸 제게 머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산행 때보다 훨씬 편안해진 우리 사이의 분위기가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단풍도 예쁘고요. 성진 씨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가을 햇살이 그분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65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젊어 보였습니다. 아니, 젊어 보인다기보다는 생기가 넘쳐 보였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사람처럼요. 저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67세에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을 풍경이 모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초록빛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야 붉은 색깔을 띠기 시작한 것처럼요. 정인 씨도 단풍 구경은 자주 하시나요? 성진 씨가 물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존댓말로 물어봤는데 그 안에는 묘한 친밀감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끼리 주고받는 대화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니에요. 남편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말을 하다가 문득 멈췄어요. 왜 남편 얘기를 꺼냈을까요? 이런 순간에 굳이 남편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나요? 성진 씨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후회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산악회에서 단풍 구경도 많이 가거든요. 성진 씨가 다시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말이었으니까요. 설악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고 숙소에서 쉬기로 했다는 영희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성진 씨와 보낼 저녁 시간을 상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숙소는 생각보다 운치 있는 펜션이었어요. 자연석으로 지어진 2층 건물의 앞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각자 방을 배정받을 때 성진 씨의 방이 제 방 바로 옆이라는 얘기를 듣고 숨이 가빠졌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분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나니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펜션 주인이 준비해준 바비큐 파티였는데 다른 회원들과 함께 앞마당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 성진 씨에게 머물렀어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의 모습, 웃을 때의 표정, 심지어 고기를 굽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각자 방으로 들어갈 때 성진 씨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정원을 좀 구경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정원은 은은한 달빛 아래 환상적으로 아름다웠어요. 각종 야생화들이 피어 있고 가운데에는 작은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성진 씨가 벤치를 가리키며 잠깐 앉아 있자고 했어요. 나란히 앉으니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습니다. 성진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랬다고,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고 답했어요. 정인 씨. 성진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상한 건 아니죠?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요. 그분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어요. 이런 마음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답하자 성진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위험해서 잡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의미의 손잡기였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손을 감싸는 순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성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성급하다고요? 오히려 너무 조심스럽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라고,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줬습니다. 그러자 성진 씨가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제 얼굴과 그분의 얼굴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저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진 씨의 입술이 제 이마에 먼저 닿았어요. 그 다음은 볼이었습니다. 마치 나비가 꽃잎에 살짝 앉았다 날아가는 것처럼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제 몸 전체에 따뜻한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분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첫 번째 진짜 키스였습니다. 그분의 입술은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감촉이었어요. 더 간절하고 더 따뜻하고 무엇보다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키스가 깊어질수록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면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감정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었구나. 67세의 내가 여전히 이런 황홀함을 느낄 수 있구나. 키스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성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혀라고, 오히려 더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성진 씨가 다시 저를 끌어안았어요. 이번에는 더욱 깊고 뜨거운 키스였습니다. 달빛 아래서 야생화 향기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서로의 입술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들을 나누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것 같은 고요한 밤,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성진 씨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정인 씨, 저는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보다 오히려 더 진솔하게 들렸어요. 저도 그분을 좋아한다고,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속삭여 답했습니다. 그날 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정원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요. 5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다는 성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저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이미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저도 외롭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성진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새로운 시작. 67세와 65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요. 성진 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스럽게.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 나이, 그리고 세상의 시선까지요. 모든 것을 고려한 현명한 제안이었어요.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진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밤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답했어요. 67세에 처음으로 진짜 키스를 해본 날이요. 그것도 달빛 아래 야생화 정원에서 말이에요. 동화 같은 하루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도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입술에는 아직도 그분의 감촉이 남아 있었고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여자가 거기 서 있었어요.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행을 하는 동안에도 성진 씨와 저는 남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서로를 배려했어요. 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젯밤의 그 달콤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설악산의 가을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어떤 풍경보다 성진 씨와 함께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하산길에서 성진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다음에도 이런 산행이 있으면 함께 가실 건가요? 물론이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강을 건넜구나. 그리고 그 강 너머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을 거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틀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키스라는 게 이렇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성진 씨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저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에서 어젯밤의 그 순간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같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골프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기 나는 피부, 생기 있는 눈동자, 그리고 입가에 맴도는 미소까지요. 이런 제 모습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그날 밤 성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좋은 꿈 꾸라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저 역시 정말 행복했다고,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7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사랑이요. 젊은 시절에 그것처럼 격렬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랑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갈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요. 내일부터는 어떤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남편과의 관계는? 성진 씨와는 어떻게 만남을 이어갈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 이 행복한 감정을 간직하고 있고 싶어요. 그 달콤함이 입술에 남아있는 한 저는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악산에서 돌아온 지 나흘이 지났지만 그 달콤하고 부드러웠던 키스의 감촉은 여전히 제 입술에 생생하게 남아있었으며 거울을 볼 때마다 완전히 다른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곤 했습니다. 마치 67년간 깊은 잠에 빠져있던 진짜 제가 마침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처럼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과 활기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토록 달콤하고 황홀했던 기억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꿈틀거리기 시작한 뜨거운 갈망과도 같은 무언가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고, 처음으로 맛보게 된 진짜 사랑이라는 감정이 더욱 깊고 진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이면 어김없이 성진 씨와 나누었던 그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를 떠올리곤 했는데, 그분의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손길, 제 귓가에 살며시 스치던 그윽한 숨결, 그리고 은은한 달빛 아래에서 반짝이던 그분의 깊고 따뜻한 눈동자까지 모든 것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면서 제 온몸을 서서히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는데 조용히 울리는 핸드폰 진동 소리에 무심코 화면을 내려다본 순간 성진 씨라는 이름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즉시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보내온 메시지는 겉으로는 짧고 간단해 보였지만 제 온몸을 순식간에 떨게 만들기에는 충분할 만큼 강렬하고 의미 깊은 내용이었어요. 시간이 되신다면 저와 만날 수 있겠느냐는 조심스럽고도 간절한 제안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크게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갑작스럽게 밀려온 흥분과 떨림 때문에 손가락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된 타이핑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고, 한참을 망설이며 심호흡을 가다듬은 후에야 겨우 간단한 답장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답장을 보낸 지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다음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그것은 내일 오후 2시에 강남역에서 만나자는 구체적인 약속 제안이었습니다. 내일이라니, 바로 내일 말인가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어떤 종류의 만남이 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면서도 정작 그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과연 김정인이라는 평범한 아줌마가 정말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하지만 그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모든 감정들이 그 만남을 간절히, 절실히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은 정말이지 한순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지그시 감고 잠들려고 애써봐도 어김없이 성진 씨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내일 일어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상상하며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과연 67세가 된 제 몸이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는 정말 오래전부터 그런 관계 자체가 사라져버렸는데 말이에요.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면서도 동시에 견딜 수 없을 만큼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유난히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는데 아마도 그 50대 여자와의 만남을 위한 것이겠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완벽한 거짓말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하러 간다고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태연하게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부부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스럽게 느껴졌어요. 오후 1시가 되어 본격적으로 집을 나설 준비를 시작할 때 화장을 하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진하고 세심하게 마치 특별한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새로 구입해둔 우아하고 품격 있는 원피스를 입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고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 깊은 선택은 따로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처음으로 구입했던 아름다운 레이스가 장식된 속옷 세트를 입으면서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뜨거움을 느꼈어요. 이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호였고 제 자신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와 각오를 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바라보니 마치 비밀스럽고 설레는 약속을 향해 떠나는 한 여자의 모습 같았어요. 67세라는 나이가 전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돌았으며 무엇보다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아우라가 온몸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남역 2번 출구에서 성진 씨를 만났을 때 그분은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서 단정하고 멋지게 차려입은 모습이었고 저를 발견하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서 오늘 정말 아름답고 빛이 난다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감미로운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만 같았고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떨렸어요. 택시에 함께 탄 후 성진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혹시라도 무섭거나 부담스러우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된다고 절대 억지로 할 필요 없다고 다정하고 배려 깊은 목소리로 말해 주었어요. 물론 무섭고 떨리긴 했지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조용하고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아담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호텔이었는데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에 은은하고 품격 있는 조명이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었어요.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느꼈던 첫인상은 정말 깨끗하고 아늑하면서도 로맨틱하다는 것이었고 그 가운데 놓여있는 크고 부드러워 보이는 침대를 보는 순간 비로소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성진 씨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조심스럽게 차부터 한잔하자고 자상하게 제안해 주었는데 저 역시 그런 마음이었어요. 갑작스럽고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천천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시작하고 싶었으니까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우리는 다소 어색하지만 정겨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평범해 보이는 대화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흘렀고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찻잔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는 성진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오히려 제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만 떨리고 긴장하는 게 아니었고 우리 둘 다 처음 겪는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성진 씨가 제 이름을 부드럽고 깊은 목소리로 불렀는데 평소보다 훨씬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진심이 담긴 톤이었어요. 정말로 괜찮은지, 혹시 마음이 바뀌었다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분의 세심하고 배려 깊은 마음가짐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괜찮다고,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다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성진 씨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저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는 순간 따뜻하고 부드러운 전류 같은 기운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었어요. 침대 옆에 나란히 서서 성진 씨가 한없이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대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키스해 주었습니다. 키스가 점점 더 깊어지고 진해질수록 제 몸 전체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깊은 잠에 빠져있던 감각들과 감정들이 하나둘씩 조심스럽게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놀라운 감정이 아직도 제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구나. 67세가 된 지금도 이런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느낄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에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성진 씨의 손길은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세심했는데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어요. 제가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일 때마다 충분히 기다려주었고 어색하거나 긴장하는 순간마다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용기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고,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오직 저만을 위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그분의 배려 깊고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고 열릴 수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순간이 꿈처럼, 동화처럼 아름답고 황홀했다는 사실입니다. 67세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이야. 온몸의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고 살아났으며 성진 씨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체온이, 귓가에 속삭이는 달콤한 말들이, 간절하고 애타는 숨소리가, 그 모든 것들이 새롭고 신비로우며 이루 말할 수 없이 황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절정의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온몸이 미친 듯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정말로 오랫동안,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것일 수도 있는 그런 강렬하고 황홀한 감정이 폭포수처럼 거세게 터져 나왔습니다. 제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을 정도였고 남편과는 절대 경험해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롭고 놀라운 세계의 감정이었어요. 성진 씨가 제 귓가에 바짝 다가와 정말 아름답다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속삭여 주었을 때 그 순간 정말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감동적이고 따뜻한 말을 들어봤을까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완전하고 충만한 행복을 느껴봤을까요? 깊고 진한 사랑을 나눈 후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는데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따뜻하고 평화로운 침묵이 어떤 화려한 말들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서로에게 전해주었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구나. 이런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성진 씨가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혹시 후회하거나 괴로운 마음이 드는 건 아닌지 물어보았을 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더 많이, 더 자주 하고 싶다고 부끄러움도 잊은 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진 씨가 환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저를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오후 시간 내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며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하고 충만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의 그 아쉬움과 아련함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호텔을 나서면서 성진 씨가 오늘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였다고 진심으로 말해주었을 때 저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이런 완벽한 행복이 가능하다는 걸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자주 만날 수 있겠느냐는 성진 씨의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질문에 저는 당연하다고, 이제 이런 만남과 이런 사랑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고 욕실 거울을 들여다본 제 모습은 완전히 새로운 여자였습니다.
진정으로 사랑받고 사랑한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빛나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이 집으로 들어온 시간은 밤 10시였는데 어디 갔다 왔는지 묻는 그의 질문에 저는 친구들과 즐거운 쇼핑을 했다고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재미있었느냐는 다음 질문에 정말로 재미있고 행복했다고 대답했는데 그것은 전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루였으니까요. 그날 밤 성진 씨에게서 온 따뜻한 문자 메시지는 오늘 정말로 행복했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좋은 꿈을 꾸라는 다정한 인사말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진심 어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 역시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었고 오늘 밤에는 분명히 성진 씨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꿈을 꿀 것이라고 말이에요. 핸드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저 자신도 정말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런 깊고 진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이런 완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적 같았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자신의 진정한 욕망과 감정에 솔직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소중한 감정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도 생겼어요. 성진 씨라는 저를 진정으로 한 사람의 아름다운 여자로 바라봐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말이에요. 67세에 찾아낸 진짜 사랑이었고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성진 씨와의 첫날 밤 이후로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새롭게 깨어나면서 거울 속에 비치는 여자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익숙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피부에 스며든 생기 넘치는 윤기, 마치 별빛처럼 반짝이며 살아 숨쉬는 눈동자, 심지어 어깨를 당당히 펴고 자신감 있게 걷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67년간 깊은 잠에 빠져있던 진짜 저를 드디어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고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이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요즘 뭔가 다르다고 혹시 화장품을 바꿨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때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걸로 바꿨다고요. 그것은 전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사랑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화장품을 새롭게 발견했으니까요.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들었고 저는 혼자만이 간직할 수 있는 달콤하고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수동적이고 체념적으로 살아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이 원할 때면 언제나 마지못해 응해주는 것이 전부였던 그 길고 긴 40년의 세월 동안 오로지 의무감과 체념으로만 채워졌던 침실에서의 시간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메마른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진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은 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먼저 원하게 되었고, 제가 먼저 간절히 갈망하게 되었으며, 제 자신의 진정한 욕망에 솔직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7세에도 이런 뜨겁고 진실한 감정이 가능하다니. 제 몸 어딘가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성성이 마침내 눈을 뜬 것 같았어요. 화요일과 금요일. 남편이 중요한 미팅이라며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나가는 그 날들이 이제는 제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처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이 오히려 고마워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 그가 만들어내는 공백의 시간들이 제게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하고 귀중한 틈이 되어 주었어요. 서로의 비밀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부부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의 날이 다가왔을 때 호텔 로비에서 성진 씨를 기다리며 느꼈던 그 두근거림과 설렘은 첫 번째와는 또 다른 종류의 것이었어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불안함보다는 확신이 훨씬 더 크고 강렬했습니다. 그분이 로비 저편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분의 시선 속에 담긴 애정 어린 놀라움과 감탄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오늘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는 그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67세의 저를 이렇게 아름답다고 바라봐 주다니, 그 순간 제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빛나는 여자가 된 것만 같은 황홀한 착각에 빠졌어요. 이번에 우리가 향한 호텔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곳이었습니다. 은은하면서도 로맨틱한 조명과 부드럽고 따뜻한 카페트,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심의 아름다운 야경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분이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고, 일주일 내내 끊임없이 기다렸다는 그분의 간절한 속삭임에 저도 매일매일 그분 생각뿐이었다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그분의 따뜻하고 세심한 손길, 부드럽고 달콤한 입술, 그리고 그날 밤 함께 나누었던 그 황홀하고 완벽한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아련하게 아른거렸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 만남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에 익숙해진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분의 부드럽고 따뜻한 격려가 제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었어요. 더 편하게,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그분의 다정한 말에 뭔가 완전히 해방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로지 남편에게만 맞춰서 살아왔던 제가 생전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해도 된다는 허락과 자유를 받은 것 같았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뭐든지 해도 될까 하고 조심스럽게 망설이는 제게 그분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고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로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변해갔습니다. 제가 먼저 입맞춤을 하고, 제가 먼저 다가가고, 제가 먼저 원한다고 표현했어요. 몸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마음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자유롭고 솔직하게요. 이렇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일 줄 몰랐다는 그분의 놀라움과 감탄이 저를 더욱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열정적이라는 말, 정말 맞는 표현이었어요. 저는 진정으로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단단히 잠가두고 숨겨두었던 모든 욕망과 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더 해달라고, 더 강하게 해달라고, 더 오래 함께 있고 싶다고 말이에요. 남편과는 절대로 하지 못했던 솔직하고 대담한 말들이 성진 씨에게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번이나 황홀한 절정에 올랐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마지막에는 정말로 기절할 뻔했을 만큼 강렬하고 완벽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클 줄 몰랐고, 제 몸이 이런 놀라운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괜찮냐는 그분의 걱정 어린 물음에 가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좋다고, 이런 완벽한 기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 몰랐다고 말이에요. 깊고 진한 사랑을 나눈 후 그분의 진심 어린 감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정말 놀랍다고,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가 있느냐고 하시더군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요. 남편과는 어땠냐는 그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쓴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과는 언제나 의무감으로만 하는 거였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셨던 거라는 그분의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진짜 사랑. 맞아요.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더욱 파격적이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보자는 그분의 제안에 호기심과 기대감이 동시에 꿈틀거렸어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럭셔리하고 세련된 부티크 호텔이었는데 보통 호텔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하고 로맨틱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궁전처럼 고급스럽고 우아했으며 제가 상상도 못했던 다양하고 흥미로운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방에 들어서는 순간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킹사이즈의 거대하고 부드러운 침대, 로맨틱한 원형 자쿠지, 그리고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커다란 거울까지요.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더욱 자유롭고 대담하게 사랑해보자는 그분의 달콤한 속삭임과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시도해보자는 유혹적인 제안에 무언가가 뜨겁게 꿈틀거렸습니다. 해보고 싶었던 것들. 사실 정말로 있었어요. 궁금했던 것들, 상상만 했던 것들이요. 그날은 정말로 상상도 못했던 새롭고 흥미진진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자쿠지에서도, 천장의 거울을 바라보면서도 말이에요. 67세에 처음으로 알게 된 이런 놀랍고 신비로운 감각들이요. 따뜻한 물의 온기와 그분의 부드러운 손길이 만나는 순간의 짜릿한 전율,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느낀 묘하고 흥미진진한 흥분감까지요. 이런 게 어떤 기분인지 이제야 진정으로 알 수 있었어요. 환상적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저절로 나왔을 때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정말로 환상적이었거든요. 67세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이야. 처음 하는 것 같지 않다는 그분의 놀라움에 저도 함께 놀랐어요. 제가 이런 걸 좋아하고 즐길 줄 몰랐으니까요. 아니, 제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줄 전혀 몰랐으니까 말이에요.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더욱 빈번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 때로는 4번까지도요. 남편이 골프를 간다며 나가는 주말에는 거의 하루 종일 함께 보내기도 했어요. 조용한 공원에서, 한적한 펜션에서, 심지어 그분의 차 안에서도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여자일 줄 몰랐다는 그분의 계속되는 놀라움과 감탄에 저 역시 답했어요. 저도 몰랐다고, 제가 이런 여자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제 안의 진짜 여자가 마침내 완전히 깨어난 거였다는 것을요. 집에서도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요리할 때 저절로 흘러나오는 경쾌한 콧노래, 청소할 때의 가볍고 즐거운 발걸음, 심지어 남편을 대할 때의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까지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요즘 기분이 참 좋아 보인다는 남편의 말에 활짝 웃으며 답했어요. 요즘 인생이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다고 말이에요. 산악회 때문이냐는 그의 물음에 그런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산악회에서 만난 성진 씨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풍요롭고 행복해졌으니까요. 어느 날 성진 씨가 제게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로 아름다워졌다고,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빛이 나고 생기가 넘친다고 하시더군요. 사랑받으니까 그런 것 같다고 답하자 사랑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되물으셨어요. 그분이 저를 진짜 여자로 봐주시니까 그런 거라고 말했더니 당연한 일이라는 그분의 확신에 찬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정말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자라고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자. 67세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그날 밤 집에서 거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달라 보였어요. 피부의 생기, 몸매의 활력, 무엇보다 살아있고 빛나는 눈빛까지요. 이게 바로 진정으로 사랑받는 여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한편으로 남편은 여전히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매일 그 50대 여자와 다정한 통화를 나누고 주말마다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외출하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제가 성진 씨와 자유롭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으니까요. 67세에도 이런 뜨겁고 진실한 열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믿어지나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여자일 줄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동안 얼마나 억압되고 체념적으로 살았던 건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 자신의 진정한 욕망에 솔직하고 당당하게 살고 있었고, 그런 것이 전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니까 제가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성진 씨와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게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것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고 즐겁게 할 수 있게 됐고, 제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과 경험들을 성진 씨와 함께 하면서는 매번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어요. 67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짜 여자가 되는 기분이었고, 이런 완전한 행복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물었어요. 후회한 적이 없냐고요? 전혀 없다고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오히려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했더니 그분도 같은 마음이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 성진 씨와 함께 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랑의 시간들, 더 깊고 진한 행복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확신과 기대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67세에 시작한 이 새로운 사랑이 저를 어디까지 데려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건 이제 예전의 수동적이고 체념적인 저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진 씨가 깨워준 이 뜨거운 감정들과 열정들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하고 충만한 진짜 행복이에요. 67세에 찾은 이 사랑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여자라는 확신이에요. 성진 씨와의 깊어진 관계가 6개월을 넘어가면서 저는 더 이상 숨기거나 거짓말하며 사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이중생활이었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죄책감과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었어요. 67세에 찾은 이 소중한 사랑을 계속 비밀로만 간직해야 하는 현실이 점점 더 버겁고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남편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인아, 우리 한번 진솔하게 이야기해보자.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안도감도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과 속임수로 얽힌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서 우리는 4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 역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며 지내온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했어요. 정인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너를 더 이상 아내로서 사랑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아.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어. 남편의 이런 솔직한 고백에 저도 마음을 열고 답할 수 있었어요. 저 역시 남편에 대한 사랑은 오래전에 식어버렸지만 원망이나 미움보다는 긴 세월을 함께 보낸 동반자에 대한 고마움이 더 크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서로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정인아, 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생기와 활력이 느껴져. 그 사람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남편의 이 질문에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성진 씨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다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67세에도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여전히 한 사람의 여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요. 나도 마찬가지야. 영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70세가 되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서로 숨기면서 사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서로를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유지하는 관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둘 다 각자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면 이제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정인아, 나는 너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 이혼하자. 하지만 원망이나 미움으로 하는 이혼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위한 이혼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상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보낸 부부가 이렇게 헤어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용히 솟아올랐어요. 조건이 있어. 재산은 반씩 나누고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함께 설명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행복하게 살자. 너도 그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나도 영희와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 남편의 이런 제안이 정말 고마웠어요. 서로를 원망하거나 상처 주는 이혼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결정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성인이 된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하던 아이들도 우리가 차근차근 설명해주자 이해해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미워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 새로운 행복을 찾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리고 부모로서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엄마도 행복하세요. 큰딸의 이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다니. 그들 역시 이미 어른이 되어서 사랑과 결혼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재산 분할이나 기타 조건들도 원만하게 정리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모은 추억들과 물건들을 나누는 과정은 때로는 쓸쓸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이혼 판결이 나던 날, 법원 앞에서 남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부부에서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갈 자유로운 개인이 된 거예요. 정인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남편의 진심 어린 축복의 말에 저도 같은 마음으로 답했어요. 당신도 새로운 인생에서 정말 행복하세요. 40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서로에게 깊이 인사하고 헤어진 후 저는 성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정말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기쁨과 감격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져 왔어요. 정인 씨, 정말 축하해요. 이제 우리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겠네요. 3개월 후, 저희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68세와 66세에 올리는 재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 신부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축복해주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서 잠든 성진 씨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67세에 시작된 새로운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이야. 우리는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닙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가끔 예전 남편의 안부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영희 씨와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서로 각자의 길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 참 다행스러워요. 40년을 함께 산 사이라서 그런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요. 68세가 된 지금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진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소중하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기대됩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간절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습니다.